안녕하세요. 비욘디 긴급 브리핑 홍해걸입니다. 어제 저희가 생방송으로 한예슬씨 지방종 의료 사고에 대한 그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저희 기사 가운데 몇 가지 팩트가 잘못된 게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긴급하게 직접 이 수술을 집도한 강남차병원 외과의 이지현 교수님 모시고 어떤 경위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여러분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 선생님, 네. 이 먼 걸음 하셔서 감사하고요. 지금은 아주 마음이 무거우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있는 그대로 팩트 위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네.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 사진이 어제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개한 한예슬 씨의 그 수술 후 자국이에요. 제가 궁금한 건요. 그 선생님은 이제 외과 의사시잖아요. 네. 성형외과가 아니고 네. 그리고 유방암을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수술해온 분으로 알려져 있고 네. 또 올해 정년 퇴임하셨다면서요. 네, 네. 그러면 상당히 임상 경험이 이제 풍부하신데 네. 일단 제일 궁금한 건 한예슬 씨가 강남에 굉장히 많은 성형외과들 있는데 왜 선생님을 찾아오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거는 구체적으로는 내가 확실한 거는 모르는데 강남 차움에서 저를 소개해줘서 왔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유방 쪽 네. 수술 네. 많이 하시니까. 네. 근데 지방종도 많이 하시나요? 외과에서? 지방종도 많이 하죠. 그러면 지방종을 꼭 성형외과에서 해야 한다. 이건 네. 의학적으로 잘못된 거다. 그렇죠. 네. 네. 자, 언제 한예슬 씨가 선생님을 처음 찾아왔습니까? 처음에 찾아온 거는 제가 수술은 4월 2일 날 했는데 네. 한 일주일 전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한 3월 말쯤에. 네네. 그때 와가지고 음, 제가 수술 부위에 상처가 나는 문제가 있고 배우고 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한테보다는 좀 상처가 적게 나는 성형외과나 이런 데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그렇게 네, 얘기했다고요?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갔습니다. 그러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음. 수술하러 오신 거죠. 성형외과를 수술, 안 가고 네네. 선생님한테 받겠다. 네, 받겠다고 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셔서 얘기를 하길래 상처를 적게 하는 부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옷에 가리는 부분을 통해서 조금 종양이랑 거리가 멀지만 거기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처음에 왔을 때 한예슬 씨의 지방종이 어느 정도 크기였습니까? 제가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한 5 내지 8cm 정도. 8cm 네, 되는 네. 굉장히 큰 지방종이네요. 그렇죠. 바깥으로 튀어나왔으니까요. 근데 그럼- 그게 부위는 어느 부위인가요? 저는 잘 알지만은 그거는 이제 환자한테 부위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환자의 프라이버시 네, 때문에 네, 네. 직접 공개는 못 네, 하신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언저리는 맞는 것 같은데요. 5 내지 8cm의 큰 지방종이 있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네. 이게 여기서 지방종이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가? 지방종은 여기서부터 이만하게 있었어요. 여기 원래 네, 있었다. 네, 네.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절개를 넣으셨나요? 그러니까 지방종이 원래 있으면 네, 원래 상처에 관계없이는 그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네. 이 종양 제거 수술이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이제 배우고 그러니까 상처를 좀 가려보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이제 하고서는 파고 들어가서 이제 띄어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방종이 있으면 그 위에다가 바로 절개하고 끄집어내면 편한데 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자주 노출되는 부위라서 네, 네. 절개 부위를 아래쪽으로. 여기 했죠. 아마 그러니까 뭘로 가리는 부위인가 보죠. 예, 예. 우리가 보니까 이쪽에 가려지는 이렇게. 브레이저 끈 부위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일부러 그쪽으로 절개를 넣었다. 네네. 저희는 왜 이렇게 길게 넣었나 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지방종이 있으면 사이즈 작게 해서 끄집어낼 수 네. 있는데 이렇게 길게 절개를 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이제 바로 위에다 놓으면은 바깥으로 눈에 띄니까 밑에서
빼기 위해서 음. 그 하려면은 길이가 조금 길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방중은 위에 있고 네. 이 거리가 있으니까 네, 네. 여기를 적게 절개해서 이렇게 끄주는 게 근데 어렵다.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절개하고 여기는 나중에 브레이지어 끈으로 가리겠다. 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절개한 다음에 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나 보죠. 예, 예.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가요? 타고 들어가는 조수가 여기를 당겨주면 네. 제가 이제 밑에서 박리를 하고 네. 여기까지 다 박리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피부를 살 드러내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지방을 긁어낸다. 네, 네. 그런데요. 그런데 하는 도중에 예. 연부 조직 위에 피부를 건드리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방리라는 게 칼로 하나요? 뭐로 하나요? 보비라고 해서 전기 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네, 네, 네. 방리를 해나가는데 네, 네. 이렇게 해나가다가 여기 피부를 뚫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 뚫은 게 아니라 안에서 뚫은 거죠. 네,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 피부를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절개선이 있으면 네, 피부를 박리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네, 그럼 박리하면 여기가 연부 조직이고 네, 여기 피부인데 네, 피부 요 선을 타고서는 박리를 해서 쭉 들어가야 되는데 네. 들고 하다 보니까 이 위를 친 거죠. 아, 피부 위를 친 거다. 네, 네. 그러면은 그 보비가 피부를 뚫고 나왔다는 네, 얘기네요. 뚫고 나왔죠. 그런데 왜 이렇게 크게 구멍이 뚫린 거죠? 뚫고 나오면은 구멍 하나만 작게 생겨야 되는 건데. 뚫은 게 아니라 박리를 이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다 보니까 네. 요게 결선이 생겼죠, 피부가. 피부를 뚫으면서 네. 이거를 이렇게 트랙션 잡아 당기다 보니까 네. 이렇게 피부 커다란 결선. 구멍이 생겼다. 네, 네. 그 얘기네요. 저희가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형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지방종이라고 한다면 네네. 이게 이제 피부 아래 덮여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요 아래서 절개를 해서 살살살살 이렇게 네. 전기 소작, 소작을 해서 이 피부를 살짝 벗겨내고 네네. 그다음에 이걸 드러내고 덮어줘야 되는데 네네. 이걸 살살살 드러내다가 여기 피부를 가서 뚝 이제 뚫었다는 얘기네요. 예, 여기서 이걸 손상을 준 거죠. 예, 뚫고 나오면서 이게 압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벗겨지고 네. 그래서 이 덩어리를 다 떼어내고요. 일단 다 적긴 다음에 제낀 다음에 그다음에 이 덩어리를 그 지방을 제거하고 네. 이 붙어 있는 피부를 떼었습니다. 다시.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방 덩어리에 붙어 있던 피부 피부, 조직이네요. 네. 마치 섬처럼 이렇게 붙어 네네. 있어요. 요 부분이. 예. 요 부분이 붙어 있고 붙어 있는 채로 구멍이 뚫린 상태로 절개를 한 다음에 네. 요걸 드러내고 네. 다시 덮어주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남아 있던 거를 네. 남아 있던 걸 떼서 네. 여기다 이렇게 붙여줬다. 붙여줬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방송을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피부 이식한 게 아니냐, 자가나 또는 사체 조직에서 떼는 것 같다 그랬는데 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죠. 본인의 피부에 본인의 본인의 피부. 지방종에 남아있던 걸 떼서 네. 여기에 다시 붙여준 거다. 네, 네. 이렇게 붙여져 있는 이 사진이 네. 언제적 사진인 걸로 보세요? 이 사진은 태어나는 날 사진을 찍어달래서 우리가 찍어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4월 한예슬 씨가 찍은 게 아닌가요? 아니죠. 저희가 찍어준 거죠. 병원에서? 네. 왜요? 자기가 찍어달라 그랬어요. 아, 환자분이? 네, 네. 저랑 간호원이 둘이 올라갔는데 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직원이 찍어준 것 같아요. 네, 이게 언제적 사진인가요? 4월 3일이요. 그러면 수술한 바로 다음 날? 네, 다음 날이요. 왜 병원에서 네. 이 잘못이라고 할까요?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환자에게 좀 빨리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그 시청자들이나 네티즌들의 의문도 있는데 네.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시인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뭘요? 그 수술을 끝나자마자 보호자가 있어서 네. 또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음, 그 보호자분한테 제가 수술을 하다가 피부를 손상을 시켰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거를 떨어진 피부를 다시 봉합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 상처가 날 수 있고 예. 하여튼 제가 실수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당일날 예, 얘기하셨다. 그날 수술하는 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올라가 가지고 사진도 찍어주고 한혜슬 씨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수술하면서 그 피부 결선에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진은 최근 사진이 아니고 4월 2일 날 4월 3일 사진입니다. 바로 하루 지난 네. 그때 사진이다. 네, 네. 그리고 여기는 피부 이식한 게 아니고 원래 본인의 이 떨어져 있던 지방 조직에 붙어 있던 걸 다시 이렇게 살 떼서 네. 여기다 붙여주고 꿰매준 거다. 네, 네. 지금
한예슬 씨의 상태는 어떤가요? 그림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은 환자분이 차병원에 있습니까? 지금은 퇴원은 그 다음날 하셨고요. 아, 통원 가료하셨고요. 네. 그 나중에 이제 그 치료를 했는데 네.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실을 다 제거했습니다. 여기는 네. 네. 그거는 이제 다 했고 예. 요쪽에 이제 있었던 거를 우리가 실을 뽑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한 요 정도가 이제 피부가 살았어요. 네. 여기가 살았고 갖다 붙인 피부죠.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요 지금 하얀 선들이 벌어져 있는 벌어져 거예요. 있죠. 이렇게 네. 벌어져. 지금은 그런 상태다. 네, 벌어져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붙어 있고 요만큼 노출된 상태다. 네. 그러면 여기를 아직 안 꾸민 게네요. 안 꼬맨 거죠. 내버려 두는 거다. 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그래서 목요일 날 화상 피부 재생 전문 병원으로 네. 옮겨가지고 이거 치료를 갖다가 이제 부탁을 드린 거죠. 다른 병원으로. 네. 그러면 지금 한예슬 씨 상태는 지금 여기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다. 예. 이 피부는 붙어 있는 건 살아 있습니까? 예,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솔직하게. 네. 한예슬 씨를 모시고 가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들은 얘기로는 네. 그 화상 전문 병원에서 예. 하는 얘기죠. 네. 이거를 이제 염증이나 이렇게 그 그라듈레이션 티슈가 찬 다음에 네. 요거를 이제 좁힌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좁히는 하면 네. 나중에는 이렇게 여기는 접히고 여기만 이렇게 남을 가능성이 있대요. 네. 요것도 이제 나중에 보면 선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국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큰 구멍이 뚫린 상태로 되는 건 아니다. 아니죠. 네. 네. 저렇게까지는 할 수 있다. 네. 그래도 흉터가 좀 남지는 않을까요? 몇 달 지났어도. 흉터는 좀 남겠죠. 어. 남는데 네. 그 남는 거를 갖다가 이제 레이저를 치료하거나 상처를 이제 작게 하는 그런 시술을 이제 거기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저희가 몇 가지 오보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사과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길이는 이 불가피하게 브레이저 끈으로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넣었다. 그것은 이제 그 배우의 입장을 고려한 거다. 그런 네네. 뜻인가요? 네. 그런데 여기도 본인의 피부 붙어있던 걸 갖다 붙인 거지. 뭐 본인 피부 어디 딴 데서 떼서 안 뗐습니다. 이식하거나 네. 피부 이식은 아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데 네. 선생님은 임상 경험도 많으신데 네. 지방종 수술도 많이 하셨다면서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보비를 이렇게 뚫었을까요? 그게 그 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피부와 연부 조직을 방위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옆에서 땡기고 이러는데 제가 판단을 조금 잘못한 거죠. 그 당시 네. 회상컨대 네.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을 잘못하셨대요? 연부 조직을 밑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방종이 있으면은 여기 요 피부가 피부 안으로 위로 살살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덩어리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위로 올라갔다는 네. 그래서 피부를 뚫었다는 네. 얘기네요. 죄송하지만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보비로 이렇게 뚫거나. 뭐. 제가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하면 플랩을 크게 만드는데 그게 이제 보비로 하다면 피부를 좀 다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요. 근데 유방암 말고 이렇게 지방종을 할 때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처음이에요. 그래요. 네. 화상 전문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고 한 몇 개월 정도 지나면 완전히 이제 좀 아물고 할 걸로 거기서 예상하세요?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런 작업을 하는 거는 한 7일에서 많이 기하면 2주 내에 이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답니다. 네. 네. 그리고 흉터가 아물고 다시 그렇게 줄이는 그런 수술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게 이제 일주일 내지 2주 후에 이제 그걸 시도하겠다는 거죠. 그래도 지금 이렇게 구멍은 아니지만 흉터 자국은 남을 예, 수 남을 있다. 수 있죠. 네. 배우니까 그것도 치명적이잖아요. 네. 그죠?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뭐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한혜슬 씨한테 이렇게 손상을 준 거는 뭐 지난번에도 뭐 사과를 여러 번 했지만 지금 또 이 입장에서도 제 마음도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그럼 한예슬 씨하고 지금은 뭐 교류가 있거나 외래로 다닌다라든지 하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는 제가 그 드레싱을 다 해줬는데
그 목요일부터는 다른 병원에서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그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뭐 선생님 고의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과실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한예슬 씨 당사자에게. 하여튼 뭐 시청자분들이 그 좋아하시는 그런 배우한테 이런 손상을 드린 거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예슬 씨 당사자에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이지현 선생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